박준성님 안녕하세요. 윤조님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밥 먹고 준비 좀 했어요. 진졸리님 안녕하세요. 자, 이제 드디어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이제 공통 컴포넌트까지 왔네요. 주말은 잘 보내셨죠? 데이터베이스 강의 좀 보셨어요? 라이브 안 오신 분들. 이해가 좀 되던가요? 데이터베이스 강의 그거 이해가 되면은 다 돼가지고 좀 따라 할 수 있을 정도면 많이 한 거예요. 원래 그까지 가려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공부 많이 해야지 그 셀렉트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직접 해보셔야 돼요, 직접. 직접 해보시면 막 오타도 막 나고 하기 때문에 생각대로 안 돼요. 보는 거는 쉬운데 안 보고 또 해보려면은 막 실수 많이 해요. 그래서 직접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제 공통 컴포넌트 할 건데 이게 원래 또 공통 컴포넌트 하다 보면 또 나와요. 이게 할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개발이 이게 할 게 많은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개발하려는 게. 공통 컴포는 일단 하긴 할 텐데 자바를 요거 하다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HTML 나와요. HTML이라는 걸 또 알아야 돼요. 그 이제 이거는 따로 강의는 안 하고 중간중간에 제가 하면서 할게요. 여기까지 또 하면 또 계속 지금 8강에서도 8-1, 8-2 막 이렇게 DB 한다고 다시 1, 2, 3, 4까지 갔잖아요. 또 이것도 하면 또 다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HTML도 있고 자바스크립트도 해야 돼요. 자바스크립트는 자바하고 좀 다른 겁니다. 자바스크립트 해야 되고 또 jQuery라는 것도 해봐야 돼요. jQuery라는 것도 해봐야 되고 또 스타일 시트 CSS도 조금 알아야 돼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어디 다니냐면 뷰, 뷰 레벨이거든요. 프레젠테이션 여기에 또 쓰이는 건데 지금 저희가 이때까지 한 거는 서버 자바하고 데이터베이스 이쪽은 백엔드라고 부르거든요. 백엔드. 예전에는 개발을 장원주님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그 오래전이죠. 오래전에는 뭐 백엔드, 프론트엔드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개발자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많이 들어요. 많이 들으니까 프론트 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이렇게 나눠서 불러요. 나눠서. 개발자도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개발 파트고 디자인 파트에는 또 디자인 파트도 분리돼 있거든요. 웹 디자이너 업무가 많이 분리됐어요. 지금 웹 디자이너도 있고 퍼블리셔 퍼블리시라 하죠. 퍼블리셔 이거 디자인하는 또 영역이 있고 그 디자인된 거를 좀 전에 보여드렸던 HTML 하고 CSS 자바스크립트 뭐 jQuery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화면에 있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해주는 파트가 퍼블리셔가 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많이 업무가 나눠져 있어요. 예전에 제가 처음 개발할 때는 이런 거 없었어요. 다 해야 돼. 디자이너가 없으면 디자인도 했어요. 저는 퍼블리셔는 당연히 하는 거고 프론트엔드 백엔드 구분이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좋아가지고 다 업무가 다 분리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공통 컴포넌트 할 거는 다 하는 거예요. 디자인 디자인 빼고, 웹 디자인 빼고는, 요거 빼고는 다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 진행할게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가 스프링으로 된 이제 기반인데, 스프링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MVC 디자인 패턴이라는 프로그래밍 패턴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델하고 뷰하고 컨트롤러로 이루어진 프로그램 패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이제 그 M하고 V하고 C를 가지고 앞에 따가지고 MVC라고 불러요. 이거 많이 들리거든요. 개발하러 가면. 자바 개발자들은 이런 거 MVC 패턴 뭐 이런 거 많이 들어요. 그래서 MVC는 이 단어는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이게 뭐냐면 별건 없어요. 별건 없고, 저 앞 강의에서 네트워크 강의할 때 요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기억나시죠? 이 그림 우리가 통캣 깔고 마리아DB 한다는 거, 이거 기억나시죠? 요거를 이 안에 있는 웹 와스 부분을, 요 부분을 이제 조금 세분화 해가지고 안쪽을 이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바 안에서도 프로그램이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컨트롤러라는 게 있고, 그 모델이라는 게 있고, 이게 뷰, 세 개의 패턴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바가. 좀 이따가 이제 소스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앞부분은 똑같고, 사용자가 요청을 하잖아요. 요청을 하면 컨트롤러라는 자바에서 요청을 받아요. 받은 다음에 모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모델에서 이제 데이터를 DB로 갔다 오고 데이터를 처리를 합니다.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해요. 여기서 모델이라는 데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고, 다시 이제 화면으로 가기 전에 사용자한테 이제 응답을 보내기 전에 뷰 형태를 만들어서 응답을 보내주는 이런 패턴으로 돼 있어요. 스프링 그래요. 스프링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이 이 스프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스프링을 커스터마이징 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유용한 기능들을 좀 추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그다음에 용어가 있는데, 파일명에 이런 용어들이 좀 붙어 있어요. 파일명에.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해서 제가 조금 용어를 적어놨어요. 부요라는 게 있거든요. 부요라는 파일명 뒤에 부요라고 붙은 게 있어요. 이제 데이터에 대응되는 메소드들이 들어있는 클래스예요. 데이터에 대응된다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컬럼하고 대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DAO라는 이제 파일명에 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실제로 쿼리하고 접속되는 거, 데이터에 접근하는 객체인데, 쿼리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에 접속하는 그런 자바 클래스예요. 이게 뒤에 붙은 거는. 컨트롤러는 처음에 이제 사용자 요청이 되면 컨트롤러라는 파일에서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파일이 이제 앞에 이제 요것도 이제 파일명에 붙어 있어요. 컨트롤러라고. 그래서 그 파일은 사용자 요청을 받는 파일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간략하게 이제 용어 정리는 된 것 같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해봐야 돼요. 제가 여기다가 저기 즐겨찾기로 해놨거든요. 즐겨찾기로 해놨는데,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치면은, 검색해서 치면 이게 나와요. 이건 제가 링크도 달아드릴게요. 보면은 공통 컴포넌트 이제 가이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쭉 나와요. 많아요. 메뉴들이. 한번 들어가서 나중에 쭉 한번 보세요. 이거 엄청 많으니까 쭉 보시고, 오늘 할 거는 여기에 이쪽에 오른쪽에 보이나요? 오른쪽에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할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먼저 해야 될 것들부터 할 거예요. 보면은 시스템 관리에
공통 코드 관리라고 있어. 공통 코드 관리. 요거를 클릭하면 이동해요. 이쪽으로. 공통 코드 관리 중에 공통 분류 코드라는 게 있어요. 공통 분류 코드. 이게 제일 간단하거든요. 공통 분류 코드가 있는데 요거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그래서 여기 보면 쭉 내려보면 딱 클릭하면 다 이게 설명이 잘 돼 있어요. 매뉴얼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쭉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설명은 하겠지만은 이거 쭉 보시면은 설명 잘 돼 있으니까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요거 쭉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컨트롤러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서비스 임플리먼트, 이 IMPL이 이제 임플리먼트라는 거예요. 상소. 그 다음에 모델이라는 게 아까 VO, 밸류 오브젝트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안에 내용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컬럼과 매칭이 되는 자바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게 지금 잘 돼 있어서 따로 제가 문서를 만들 게 없어요. 이거는 전자정보는 모델하고 VO 여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의 컬럼하고 매핑되는 자바 객체라고 보시면 되고 DAO가 이제 실제로 쿼리를 호출해 가지고 데이터를 조회해 줄 거예요. DAO가 파일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CMMC 이렇게 쭉 뒤에 DAO라고 붙어 있죠. 이건 뒤에 VO라고 붙어 있고 이 파일명은 실제로 이제 VO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 거예요. 안 붙여도 되는데 이제 이 파일명을 보고 어떤 파일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전미사를 붙입니다. 다 개발할 때는 여기 보면 컨트롤러도 이 컨트롤러 붙어 있죠. 서비스도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서비스 IMP에 그리고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에서는 요 뒤에 전미사 가지고 설정하는 게 있어요. 설정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뒤에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파일 만들 때도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컨트롤러 서비스 IMP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 그냥 막 내 맘대로 막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파일을 만들 때 사용자가 이제 개발자가 만드는 이름은 여기 있는 부분이에요. 부분. 앞에 부분만 만드는 거예요. 뒤에 전미사는 그대로 써야 됩니다. 바꾸면 안 돼요. 스펠링 틀려도 안 되고 대선부터 틀려도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이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보통 여기 규칙에 맞춰서 써야 돼요. 이렇게.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파일명은 개발자가 만드는 거고요. 뒤에는 그대로 맞춰줘야 돼요. 뒤에 이렇게 이 뒷부분은 전미사는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거의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쓰는 데는 요 패턴으로 가는데 간혹 이제 틀린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이트마다 개발하는 데마다 간혹 틀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파일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A가 있다 그랬잖아요. AA가 있는데 이런데 이제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가이드가 있습니다. 표준 개발 가이드라고 만들어요. 표준 개발 가이드 다 있어요. 이거는 프로젝트 가면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여기 전미사가 어떤 것들이 쓰이는지 알 수 있어요. 다 마찬가지 부여도 마찬가지고 보통 표준 개발 가이드대로 하라 그러는데도 잘 안 따라하는 개발자들이 있어요. 잘 안 따라하고 이제 나는 내대로 이렇게 할란다 막 하는 개발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초급이나 이제 신입일 경우에는 좀 이제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중고급인데도 중고 고급 개발자인데도 이제 요 표준 개발 가이드도 안 하고 내 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각자 만들어 버리면 이상해지겠죠. 표준 개발 가이드대로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JSP라는 게 있어요. JSP는 제가 한 번도 말씀 안 드렸잖아요. JSP가 이제 화면 있잖아요. 뷰를 이제 컨트롤하는 파일들이에요. 경로가 다 있습니다. 이게 보면 경로가 이렇게 다 있어요. 어디 밑에 해가지고 여기에 가면 파일이 있다. 경로가 다 있어요. 위에 자바도 마찬가지고 자바는 이게 슬래시라고 표시를 안 하고 이게 점이라고 표현해요.
이 다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점점점 다 점 적혀 있죠. 폴더라 보시면 돼요. 그냥 저는 이제 자바 공부할 때 객체 그 불러오고 할 때 점점 다 적혀 있었거든요. 자바는 불러올 때 임포트 할 때 다 점으로 다 합니다. 슬래시로 안 해요. 그래서 JSP 파일은 경로를 이렇게 슬래시로 이렇게 표기하고 자바는 이렇게 점으로 표시합니다. 점으로. 그 다음에 밑에 쿼리가 있는데 쿼리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우리는 요거 지금 마리아 이거 하나만 볼 거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보면 됩니다. 폴더 들어가 보면 다 했을 거예요. 이거 전부 다 했는데 하나만 보면 돼. 마리아 거 하나만 보면 돼요. 왜냐면 왜 다 이렇게 쿼리가 분리되어 있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DB 하면서 DBMS마다 쿼리가 조금씩 달라요. 사용법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이게 다 분리해 놓은 거. 이렇게 여기 보면은 알티베이스용, 큐브리드용, 마리아 DB용, 다 MySQL용, 오라클용 다 이름이 있죠. DBMS 이름들이. 이렇게 나눈 이유가 쿼리가 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공통 분류 코드는 거의 뭐 같다고 생각되는데, 공통 분류 코드는 같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서 이제 표준으로 만들 때,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이제 개발할 때, 이렇게 이제 패턴을 만든 거죠. DB마다 다 만들어라. 위에서 이제 지시를 했겠죠. PM이나 이제 위에 AA나 이제 개발 리더들이 이렇게 이제 가이드 할 테니까 이렇게 다 만들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밸리데이션 룰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밸리데이트 룰. 요거는 이제 그 화면에 이제 필수 입력값 이런 거 있어요. 필수 입력값 꼭 입력해야 되는 거. 나중에 보여줄게요.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공통으로 쓰는 건데,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서 메시지도 따로 관리해요. 메시지도 따로 이제 프로퍼티라는 걸로 관리하는데, 여기에 이제 KO하고 EN이 붙은 거는 왜 그러냐면 다국어를 지원해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이. 그래서 지금 일단은 한국어하고 영어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뭐 JP의 프로퍼티 하면은 일본어도 또 여기에다 관리할 수 있어요. 관리하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사이트가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여기에 이런 거 보셨잖아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일본어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 콤보 박스 하나 떠놓고 이제 바꾸면은 이 사이트가 전체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름이 메시지라서 메시지만 이걸로 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렇진 않고 이제 다 바꾸면 돼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영어로 바꾸면 이제 사이트가 전체 이제 영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좀 내리면 문서를 한번 쭉 보세요. 제가 또 설명하지만은 지금 제가 공통 컴포넌트 이거 한다는 거는 지금 되어 있는 소스를 가지고 코드 리뷰를 한다는 거예요. 코드 리뷰하고 이제 조금 변형해서 좀 보겠다는 거예요. 코드 리뷰가 뭐냐면, 코드 리뷰는 뭐냐면 개발자가 짜놓은 코드를 가지고 최적화되어 있는지, 표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발 표준에 따랐는지 여러 가지 이제 코드를 같이 보는 이제 과정이에요. 이게 개발자들끼리 코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서로 보고 이제 여기가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고 표준에 맞는지 보고 막 그런 과정을 하는 게 코드 리뷰라고 그래요. 이거 요즘에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다른 분들한테 듣기로는 코드 리뷰를 한다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이버 이런 데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 있는 코드를 보고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보고 수정할 만한 게 있으면 수정해보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런 걸 계속 해보는 겁니다. 지금 전체 컴포넌트를 한번 쭉 보면은 나중에 이제 사용할 일이 있으면은 금방금방 찾아서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도로 하는 거예요. 보면 여기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건데, 요것도 설계할 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 클래스 다이어그램. 요거는 이제 공공 프로젝트나 문서를 중요시하는 데가 있어요. 문서, 산출물이라는 게 있는데, 프로젝트 이제 단계마다 그 문서가 이제 나와야 돼요. 개발 방법론 중에 이제 뭐 CDB 뭐 방법론 있어요. 이런 거 나중에 이제 한번 찾아서 공부해 보세요. 방법론이 있는데, 개발 방법론, 그렇죠. 개발 방법론. 이제 용어가 계속 나오죠. 이제 용어 계속 나옵니다. 이제 제가 용어를 최대한 안 쓰려 했는데, 이런 거는 이제 해야 돼요. CBD 개발 방법론 이런 거 있고, 막 그 방법론이 여러 가지 많은데, 거기에서 이제 개발 방법론대로 하다 보면은 그 방법론에 맞는 산출물들이 있어요. 각 단계마다 산출물이 나와야 돼요. 문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문서 산출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중에 한 개가 클래스 다이어그램이에요. 이런 거를 그 공공이나 이런 데는 이런 거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만들어야 돼요. 이것도. 근데 그 보통 설계하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초보면 이거 만들 일은 없어요. 만들 일은 없는데, 설계하시는 분들 다 만듭니다. 이게 보면은 지금 위에서 파일 설명드렸잖아요. 파일 설명들 컨트롤러 있고 다 있잖아요. 여기 보면 별건 없어요. 여기 다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그 안에 어떤 메소드가 있나, 이 클래스 안에. 이 클래스는 어떤 메소드가 있냐, 그걸 정의하는 거예요. 이름까지 다 짓는 거예요. 이제 개발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이거 개발 끝나고 하는 게 아니고, 개발하기 전에 이렇게 미리 이름을 다 만들어요. 그 다음에 안에 파라미터는 어떤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지 다 미리 만들어요. 미리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 연결되고, 컨트롤러는 이제 어디로 연결하고, 다 이렇게 미리 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분석이 정확하게 되고, 설계도 정확하게 돼야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긴 힘들고, 이거는 이제 산출물의 뭐 하나 형식으로만 가는 거지. 나중에 어차피 이거 실무에서는 요거 만든다고 이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대로 개발이 안 돼요. 개발이 안 되고, 하다 보면은 메소드도 막 추가되고, 이름도 바뀌고 막 바뀌거든요. 계속. 이걸 만드는 목적은 이제 분석 설계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딱 짜가지고 끝나면은 이제 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것까지 만드는 거는 별로 안 좋았죠. 저도 뛰면서도 이런 거 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게 계속 바뀌는데. 근데 이제 이런 그 개발 방법론에 따라서 이게 필요한 데가 있기 때문에 눈으로 이제 한번 봐두시면 나중에 이런 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이구나 알 수 있겠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나와요. 이제 테이블, 공동 분류 코드가 테이블명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설명도 다 있어요. 코멘트가 여기 보면은. 그리고 내리면 이제 화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화면 어떤 화면인지 쭉 나와요. 화면은 직접 볼게요. 화면은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이클립스 실행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소스를. 자, 이클립 실행하면요. 푸른달 프로젝트를 열고 자바를 엽니다. 자바 넣은 다음에, 저는 이제 이게 여러 번 많이 해가지고 대충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지금 공통 분류 코드는 SYM이라는 패키지 안에 있어요. 이게 시스템의 줄임말 같거든요. SYM이란 패키지 안에, 그 다음에 CCM, 커먼 코드 매니저 뭐 이런 거예요. 줄여가지고 CCM 한 거예요. 이거 이름은 다 프로젝트 가면은 다 짓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CCC,
CCC라는 데 들어가면 지금 본 파일들이 이렇게 자바 파일들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SQL은 어디에 있냐? SQL은 src 메인의 리소스 폴더 밑에 매퍼라는 게 있어요. 매퍼 com 똑같이 sym ccm ccc 하면 이렇게 이만큼 들었죠. 아까 봤던 파일들, 요 파일들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바 파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쿼리 이렇게 파일들이 쭉 있어요. 근데 우리가 쓰는 거는 요거 한 개예요. 한 개. 나머지는 안 씁니다. 그 다음에 JS 파일은 쭉 내리면은 리소스 말고요. 밑에 src 또 있어요. src 요 밑에 메인 폴더 밑에 웹 app 밑에 그 다음에 웹 다시 inf 밑에 JSP 탭스가 깊죠. Ease of Framework com sym ccm ccc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요거 4개 요 4개가 요 JSP 파일 4개예요. 4개 JSP 파일 4개.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자, 컨트롤러 한번 열어볼게요. 컨트롤러를 열면 이게 뭐 어떤 파일인지 여기에 설명이 있어요. 설명이 쭉 있어요. 있고 쭉 내리면은 컨트롤러 파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원래는 요걸 하려면 또 스프링이라는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것까지는 할 수 없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 패턴을 익히는 거예요. 전자정보 가지고 패턴을 컨트롤러 서비스 그 다음에 DAO 이렇게 쭉 흘러갔다가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화면에 보여주는 이 패턴을 익히는 거예요. 이 내부에 있는 그 깊이는 따로 해야 돼요. 따로 여기 있는 이제 용어하고 조금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게 컨트롤러라고 있어요. 컨트롤러 이 골뱅이 있죠. 이 골뱅이 해가지고 컨트롤러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노테이션이라는 거예요. 어노테이션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이게 이제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 파일은 컨트롤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딱 붙어 있으면 컨트롤러는 아까 좀 전에 그 파워포인트 보여드렸잖아요. 사용자가 요청하면 받아서 처리하는 파일이라고. 여기서 받아서 처리하고 되돌려줄 때는 뭘로 되돌려주냐면 뷰를 되돌려줘요. 옆에 뷰 프레젠테이션. 요게 이제 요 컨트롤러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요 앞에 컨트롤러를 붙이면은 이 파일은 컨트롤러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좀 내리면 이제 이게 패턴이 계속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이거 공통 컴포넌트 다 하면 완전히 다 외울 거예요. 패턴이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리소스 해가지고 골뱅이 붙은 거 있죠. 리소스 골뱅이 붙은 거는 요 파일 요 리소스 명으로 된 거를 내가 쓰겠다는 거 정의하는 거예요. 여기에 COML 코드 매니저 서비스라는 거를 내가 이 아이디로 된 걸 찾아서 쓰겠다. 이 전자정보 프레임워크가 실행이 되면 메모리에 이렇게 쭉 올라가요. 이 프로젝트에 있는 모든 게 쫙 올라가 가지고 딱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이걸 이 아이디로 호출하게 되면 요거는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힘드니까 일단 이 소스는 여기 있는 서비스 쓰겠다 하고 정의하는 겁니다. 밑에는 마찬가지죠. 보면
이 아이디로 된 리소스를 내가 쓰겠다. 이 아이디로 된 리소스를 쓰겠다.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쓰겠다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밸리데이션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있는 것도 가져다 쓰겠다. 그런 뜻입니다. 일단은 요거 밑에는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요 가기 전에 화면을 한번 볼게요. 서버를 제가 실행을 해놨는데 밑에 탭을 보시면 서버 있잖아요. 통깨 어, 한참 됐죠. 중간에 뭐 DB도 하고 뭐 하고 이래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환경 설정할 때 서버도 했잖아요. 통깨 설치하고 실행하고 나서요. 브라우저를 하나 열어요. 하나를 연 다음에 제가 이거 하나 해놨는데 로컬호스트 8080 해가지고 여기 센터를 치면 여기 이 화면이 나와요. 이렇게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게 전자정보 공통 컴포넌트 이제 메뉴들이에요. 메뉴들. 근데 이제 여기서 로그인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메뉴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보려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쭉 내리면은 공통 분류 코드 960번 있죠. 960번에 공통 분류 코드 보려고 하는 거예요. 클릭하면 이거는 로그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로그인 안 해도 되는 거는 이렇게 들어가져요. 근데 로그인 해야 되는 거는 안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이 로그인은 어디 있냐면 아까 이 전자정보 제가 링크 드릴게요. 링크 들어가신 다음에 로그인 클릭하면 맨 아래쪽에 이렇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이드가 돼 있어요. 요거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제가 그럼 하나 해볼게요. 테스트 1 가지고 비밀번호는 001이에요. 012. 여기서 다시 로그인 해볼게요. 여기서 다시 URL에서 엔터 치고 업무니까 이게 보면은 일반 사용자, 기업 사용자, 업무 사용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에 탭을 선택해 줘야 돼요. 일반, 기업, 업무 이렇게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 공통 컴포넌트 다른 분들 보면은 공부한다고 깔아놓고 로그인 못 해가지고 이제 헤매는 분들도 계세요. 일반에다 해놓고 막 아이디 넣고 안 된다고 막 하고 그래요. 업무에다 놓고 테스트 1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공통 12 공통 12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로그인이 돼요. 테스트 1로 환영합니다가 로그아웃 돼 있죠. 로그인 된 겁니다. 이렇게 로그인 하시면 되고 그럼 이렇게 하면 다른 메뉴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공통 분류 코드 볼 거니까 여기서 여기 이제 화면이에요. 화면인데 요거하고 마리아DB도 한 개 열어야 돼요. 항상 개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클립스 열고 마리아DB도 로그인 해놔야 돼요. 로그인 해놓고 여기서 이제 조회해 볼 겁니다. 많잖아요. 여기서 이 옆에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요. 옆에 플러스 버튼 있는 거 이거 누르면 새 탭이 열린 다음에 여기다가 조회해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페이지가 지나가 버렸는데 공통 분류 코드에 테이블이 어디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쭉 가다가 여기 보면은 관련 테이블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관련 테이블. 요 테이블에 데이터가 저거 똑같이 있는 거예요. 셀렉트 이제 아시죠? 셀렉트에 아스타하고 프롬하고 요 테이블 그대로 한 다음에 컨트롤 그냥 F9 누르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냐면 DB가 여기 지금 선택이 돼 있는데 이 테이블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선택을 이 GOV 여기 COM이 여기 공동 컴포넌트잖아요. 이걸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F9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나오죠? 데이터가 나와요. 이렇게 똑같죠? 화면에 있는 거하고 여기 공통 분류 코드 있는 거 화면하고 똑같죠?
보면은 다 보여주지를 않아요. 이만큼은 보여주죠. DB에는 이렇게 다 있어요. 시간, 등록자 이렇게 다 있습니다. 한번 등록하는 게 해볼게요. 등록 버튼 누르고 이렇게 바뀌죠. 여기다가 대문자로 할게요. 푸름달, 분류코드는 푸름달이에요. 분류명은 푸름달 코드, 푸름달 분류코드 하고, 여기다가 설명에도 그냥 똑같이 복사할게요. 하고 사용은 여부는 예 하고 등록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분류 코드는 3자 이상 입력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아까 밸리데이션 파일에서 다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 그것도 화면 가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게 다 안 끝날 것 같은데 일단은 3자까지만 되니까 그냥 달 할게요. 달하고 등록하시겠습니까? 나오죠? 확인. 그럼 2개가 나왔잖아요. 아까 이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폴더 분류 코드가 저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리아 DB에서 F9 누르면 한 개 더 생겼죠. 그죠? 요거 이제 흐름을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게 뭐냐면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쭉 이제 어떻게 이 화면이 흘러갔는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요 부분은 요 include info 이 부분은 다른 프로젝트 가면 볼 일이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메뉴 있잖아요. 메뉴 여기 있는 메뉴 있잖아요. 옆에 나오는 거 960번이잖아요. 옆에 나오는 거 요거를 이제 여기 5도에 960 돼 있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저 메뉴로 관리하려고 요렇게 이제 정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걸 추출해갖고 메뉴 만드는 게 있어요. 이 안에 그럴 때 쓰려고 이제 해놓은 거고, 이거는 이제 없애도 상관은 없어요. 주석은 슬래시 2 그래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없어지면 아까 그 메뉴가 안 나와요. 없애버리면. 그래서 이거는 그 용도로 쓰기 때문에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이게 없습니다. 이게 나올 일이 없어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냥 밑에 이게 중요해요. 밑에 리퀘스트 매핑 이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은 URL이에요. URL 사용자가 요청하는 URL 그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다 정의하는 거예요. 리퀘스트 매핑 해가지고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거 어떻게 되냐. 지금 메뉴가 붙어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네. 보여드릴게요. 바로 호출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보여드릴게요. 요 URL 복사해서 지금 로컬호스트는 지금 통캣이잖아요. 제 PC에 있는 서버입니다. 이것도 여기다가 붙여놓고 엔터. 그럼 나오죠. 똑같이. 이게 그거예요. 사용자가 이제 이 리스트 목록 공동 분류 코드 목록을 보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URL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요 URL 똑같잖아요. 컨트롤러에 있는 요 URL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프레임워크가 이 서버가 이 전자정보 실행할 때 이러한 것들도 다 메모리에 다 적재를 합니다. 메모리 적재해 가지고 요거는 어디에 있다. 요거를 요 URL이 호출되면은 여기 쭉 패키지 쭉 따라가 가지고 여기 와서 여기서 실행해라.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이미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요걸 URL을 여기다 정의하는 거예요. 여기다 정의하고 브라우저에서 딱 호출하면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해되세요? 지금 하는 거? 박준수님은 이해되시고, 다른 분들은 이해되세요? 이거 호출하면 어떻게 되는지?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하진 않아요. 다른 강의는. 근데 이제 우리는 실무로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는 거거든요. 원래 이거 가기 전에 뭐 헬로 월드 뭐 이런 거 찍어봅니다. 헬로 월드 화면에 헬로 월드 한번 찍어볼까요? 이해되시면 넘어가고, 이해 안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URL을 호출하면 이, 이 안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 요 같은 URL로 쫓아와서 실행한다. 그거예요. 한번 찍어볼까요? 근데 이게 지금 페이징이 들어있어가지고 자, 요거 밑에 마저 설명하고 할게요. 이게 보면 지금 이거 하나도 못 끝내겠는데 오늘은. 자, 보세요. URL 치고 왔잖아요. 요 밑에 부분이 뭐냐면 요 페이징이 좀 어려워요. 지금 처음 하기에는 페이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요거 이해하려면 좀 어려워요. 이게 페이징이. 헬로 월드 한번 찍어볼게요. 이걸 하나 새로 만들고 하나 복사를 해가지고 하나 만들게요. 제가 복사해서 간단하게 하나 만들게요. 헬로 월드 지키게 메뉴에다 해놓고, 이게 지금 클래스 메소드가 같으면 이게 아시잖아요. 자바 공부할 때 이렇게 에러 납니다. 여기 테스트 하나 메소드 하나 만들 거고요. 그러면 그 뒤에 거는 그대로 하고 여기다가 테스트.2 하나 할게요. 그럼 테스트.2라는 걸 호출하면 요 밑에 게 실행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밑에 이제 리턴 해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요게 이제 MVC 모델에 프레젠테이션으로 보내는 파일 URL이에요. 이가 테스트는 들어오면 이 안에 지금 요 밑에 많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을 다 수행한 다음에 요 화면으로 객체들을 다 넘겨줘라, 그런 거거든요. 요거는 지금 테스트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모델까지 안 하는 거죠. 아까 전에 그 파워포인트에서 컨트롤러 모델 뷰 간다고 그랬잖아요. 컨트롤러 모델 뷰, 모델을 안 가고 그냥 바로 이제 프레젠테이션 뷰로 바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게 파일이 지금 공통 분류코드 목록이니까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이 위치 가면 있어요. 파일이 여기 보면은 이조브의 CCM 해가지고 여기 리스트 있잖아요. 여기 .jsp 이렇게는 없어요. 이렇게는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JSP는 없이 이렇게만 딱 하는 거예요. 그냥 파일명만, 파일이 앞에 JSP 확정된 앞에 것만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파일에다가 그냥 모든 객체를 넘겨줍니다. 이걸 하나 복사해가지고 제가 헬로 월드 한번 찍어볼게요. 저장하면 됩니다. 이게 수정되는데 저장하라는 뜻이고, 요거를 test.jsp 이렇게 하나 만들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test.2를 호출하면 test.jsp를 보내라 할 거니까 여기다가 똑같이 적어주는 거예요. 테스트로 저장하면 컴파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뜹니다. 이게 프로그레스가. 근데 제가 지금 해보니까 이게 하나 가지고도 지금 1시간에 안 끝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일단 됐고요. 밑에 퍼블리싱 해갖고 또 나오는 거는 밑에 에러 나는데 이거 서버를 재개동하면 돼요. 걷다가 원래 자바를 수정하면 서버를 재개동해야 돼요. 개발할 때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거 꺼질 때까지 놔두고 test.jsp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또 자바스크립트 나오고 막 HTML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 공부가 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이 공부가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할 게 맞는 거예요. 이게 개발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하면 또 나오고 뭐 하면 또 나오고 이러니까 다 했다 싶은데 또 해야 되고 다 했다 싶은데 또 해야 되고 이러니까 개발하려고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못 버티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이 많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요거 지금 안 되고요. HTML은 여기다가 헬로 맞나요? 헬로 이거 개발 처음에 배우면은 요거 다 찍어 봅니다. 헬로 월드 그 test.jsp에다가 다 지우고 제가 헬로 월드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러면 컨트롤러에서 지금 test.do 호출하면 테스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화면으로 이제 모든 걸 처리하고 이제 일로 보냅니다. 보내는데 근데 테스트 JSP에서는 하는 게 뭐냐면 헬로 월드 보여주는 거예요. 화면에. 그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요거 한번 호출해 볼게요. 복사해서 여기다가 앞에 거 다 지우고 이렇게 엔터. 서버를 이렇게 해야 되구나. 서버 지금 조금 전에 껐잖아요. 아직도 안 꺼지고 있네. 그 원래 개발하면 자바 개발하면은 서버 껐다 켰다 하는 게 일입니다. 계속 껐다 켰다 합니다. 이거 자바 수정하면 또 껐다가 또 켜고 이렇게 합니다. 다시 실행해 볼게요. 막 지금 뭐 검정색 뭐 로고들이 막 올라가죠. 이럴 때 컨트롤의 어노테이션 아까 말씀드린 어노테이션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메모리에 다 올리는 거예요. 적지 않은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다 이게 메모리에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는 것들이.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서버 올라가면서. 네, 서버가 스타트 됐고요. 여기서 다시 벌써 나왔네요. 여기 헬로 월드 나왔죠. 헬로 월드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컨트롤러에서 테스트라는 걸 받아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화면으로 이제 헬로 월드를 찍는 화면으로 이렇게 보낸 거죠. 요 흐름 이해되시죠? 이거는. 근데 보면은 이제 뭐가 많아가지고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몇 번 하면 괜찮아요. 그 페이징은 다음 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페이징은 다음 시간 해야 될 것 같고, 요거는 조금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좀 있거든요. 요거는. 근데 다른 이제 프로젝트 하다 보면 요거는 이제 거의 다 비슷하게 쓰기 때문에 요거는 이해를 좀 해야 돼요. 페이징 관련된 거는. 페이징은 좀 난이도가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한테는. 그 다음에 상세 있잖아요. 상세 URL 또 요거는 이제 그만하고요. 헬로월드 흐름을 아시겠죠? 호출하면 컨트롤러에서 화면 JSP로 넘겨주는 거. 요거 이해되시죠? 컨트롤 호출하면 여기 와서 화면 가는 거 이해되시죠? 그 조회에 있는 페이징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상세 이거 한번 해볼게요. 상세 보면은 이렇게 하면 상세가 호출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만 바로 호출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상세라는 거는 어떤 키 값이 있어야 되거든요. 쿼리 이제 쓰는 게 마리아라 그랬잖아요. 이거 더블 클릭하면 안에 쿼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쿼리인지. 이렇게 쿼리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DB 쿼리하고 좀 틀리죠. 생긴 게. 뭐 이게 이상한 것들이 막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요게 뭐냐면, 자꾸 이게 하나 하면 한 개 나오고, 하나 하면 한 개 나오고 이래가지고, 자꾸 이게 끊기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고, 다 해야 돼, 근데.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그렇고,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괜찮아집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게, 이렇게 생긴 걸, 마이바티스라 그래요. 마이바티스. 마이바티스라 그러고, 쿼리를 수행할 때, 지난 시간에 했던 그런 쿼리를 수행하면, 이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고정되거든요. 마이바티스라는 게 뭐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if 해가지고 있잖아요. 쓰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또 새로 하려면 많기 때문에 쓰는 게 몇 개 없거든요. if하고 몇 개 없어요. 이거는 포맷만 익히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 보시면 되고, 보면은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요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상세 보려고 했잖아요. 상세인데 그냥 호출하면 안 된다는 게, 이 COD라는 게 넘어와야 되거든요. 화면에서 CACOD 상세 코드는 이렇게밖에 안 돼요. 웨어에 CACOD를 받아야 그거에 대한 상세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보면은 CACOD 이거예요. 맨 앞에 거. 그걸 받아야 상세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URL만 호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화면에서 클릭해서 들어와야 돼요. 화면에서. 자, 이게 화면에 다시 와가지고 이 화면이잖아요. 아까 이건 제가 URL만 붙이려고 뺀 거고, 원래 이 화면이거든요. 그죠? 세션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요거잖아요. 요거를 이게 마우스도 가면은 밑에 딱 언더바가 나와요. 요거 클릭해요. 클릭하면 이게 상세예요. 클릭하면 이 상세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DB에 가가지고 조회한 다음에, DB에서 조회한 다음에 화면으로 요 데이터들을 보내준 겁니다. 어떻게 했냐? 여기서부터는 또 서비스하고 DAU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50%밖에 안 왔어요. 지금 진행이. 이제 컨트롤러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서비스, VO, DAO 이렇게 다 가야 돼요. 지금 커리까지. 근데 지금 50%도 안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화면에서도 지금 파일이 4개 있단 말이에요. 4개 있는데, 목록 화면에서도 지금 요거 설명하는 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페이징하고 하려면은 다음 주 이틀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시간은 더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한 게 아닌데. 근데 두 번째부터는 제가 라이브를 안 하고 이 패턴으로 할 거예요. 지금 오늘 한 거 패턴으로 전자정보에 있는 거 파일 목록 한번 쭉 훑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부터 해가지고 지금 호출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패턴으로 해가지고 라이브로 안 하고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거 라이브로 하면은 시간 안에 다 모금 끝나고 지금 중단돼야 돼요. 지금 아직 50%도 안 왔거든요. 지금 요 뒤에 서비스하고 요 다 해야 돼요. 지금 서비스, 그 다음에 서비스 임플리먼트, 그럼 DAO에서 이제 쿼리, 그래서 받아서 또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컨트롤러에서 디테일 호출하고 화면에서 보는 것까지 이렇게 한글로 할게요. 지금 막 정신 없으시죠?
이해되시나요? 오늘 기억할 거는 컨트롤러 이거 어노테이션 선언하면은 이 파일은 컨트롤러다. 사용자 요청을 받는 파일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 매핑에 호출 URL을 적는다. 리퀘스트 매핑에 호출 URL을 적는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그 메소드가 처리하고 나서 JSP 화면으로 결과를 돌려준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질문 해보세요. 질문 있으시면. 요거 다음 시간에 계속 할게요. 분류 가지고 일단은 전체 한 번은 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라이브로 요거 분류 끝날 때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봐서 녹화로 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라이브로 하면 이거 다 못해요 이거. 근데 처음이니까 요 한 패턴은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녹화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근데 몇 번 해보면은 녹화 볼 것도 없을까 딱 보면은 다 알 거예요. 요런 게 조금 시간 걸려요. 페이징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몇 개 있거든요. 좀 있어요. 생각해야 될 것들이. 이해되시나요? 아니요. 요거 분류 코드 끝날 때까지는 한 패턴은 전부 다 풀로 한번 봐야 되니까 한 패턴은 그 라이브로 하고요. 그 나머지들 공통 컴포넌트 너무 많으니까 제가 필요한 부분은 이제 녹화로 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지금 이게 50%도 안 됐는데 1시간 훌쩍 넘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 공통 컴포넌트 250개 있는데 화면은 그렇게 안 돼요. 화면은 그렇게 안 되는데 뭐 화면은 100개라 쳐도 거의 몇 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몇 년을 해야 이게 끝날 것 같은데요. 빨리 끝나고 이거 또 다른 것도 해야 돼요, 지금.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배울 거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딱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학원 이런 데 가면은 몇 개씩 하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부족한데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최대한 빨리 적응할 수 있게끔 이제 리뷰 해가지고 빨리빨리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패턴도 중요한데 패턴은 몇 번 해보면 이제 익혀질 거예요. 이제 그 안에 이 지금 페이징처럼 이제 이런 로직들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다 해봐야 돼요. 이건 좀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거 이렇게는 보여도 들어가면은 조금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페이징은 다른 데서도 많이 씁니다. 이거 완벽하게 이해해놔야 돼요. 이거는 많이 쓰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또 시작하면은 한 2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목요일하고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이틀 다 할게요. 이거 가지고 공동 분류 코드 가지고 2시간 다 하겠습니다. 2시간 다 하고 뭐 이런 거 설명 안 드려도 되는 것들은 빨리빨리 넘어갈 거니까 뭐만 보면 되냐면 쿼리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한 패턴 하고 나면 쿼리만 쭉 보고 마리아 DB에서 줘야 되고 쿼리만 쭉 봐도 이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쿼리 보고 마리아 DB에서 조회하고 CRU도 이제 저장하고 조회하고 요거 한 번씩만 쭉 해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리뷰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분류 코드는 한 패턴은 쭉 다 할게요. 라이브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런 거는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니까 안에 들어가네 똑같네 상세는 이렇게 생겼네 하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한 패턴만 할게요. 이거는 다른 건데 공통 코드인데 이거는 똑같잖아요. 생긴 게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한 패턴은 라이브로 할게요. 한 패턴 라이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넘어갈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늦었네요.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